9월 25일 미국 마감 상황 함께 보고 넘어오셨습니다. 자, 간밤에 어떤 이슈들이 가장 주목됐을까요? 외신 네커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장에서 주목이 되었던 4가지 이슈를 사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이슈가 있었고요. 연준, 그리고 중국 부양책 관련된 이슈, 마지막으로 소비 심리입니다. 첫 번째로는 소비 심리 관련된 지표가 나와서 이 이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장 초반 시장이 영 부진했습니다.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그 원인이 바로 간밤에 발표됐던 이 지표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소비자 신뢰지수라고 불리는데요. 전월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전월에는 105.6이었다면 이번에는 98.7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왜 이렇게 하향 조정됐던 걸까요?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이 9월에 더 하락했기 때문이고요. 일자리와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 왜 이번에 지표가 이렇게 중요했던 걸까요?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경기를 느끼는 지표라는 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8월 이후에 한 달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이 표본으로 삼는 5가지 구성 요소가 모두 한 달 동안 더 나빠졌고 그 안에서도 35에서 54세 소득이 5만 달러 미만인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큰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응답자들의 답변을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자리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8월에 32%에서 30%로 계속 감소했던 반면에 일자리가 구하기 어렵다라는 응답은 16에서 18%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12개월 전망은 더 상승했고요. 결국 응답자들의 우려는 주로 일자리와 인플레이션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마음을 아예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첫 번째 외신컷 함께 보고 넘어오셨습니다. 두 번째 외신컷 함께 보시죠. 이번에는 로이터 기사입니다. 로이터의 기사고요. 그동안 사실 AI 버블이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고요. 이번에는 모건 스탠리였습니다. AI 하면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엔비디아의 칩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호퍼와 블랙웰 GPU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회사에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갖춰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 모건 스탠리는 최근 오라클이 무려 13만 넘는 엔비디아 블랙웰 GPU로 구성되는 제타스케일 AI 슈퍼 클러스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2.4 제타 플롭스 AI 성능을 제공할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오라클의 GPU 공급 확대 요청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업계 공급 업체들의 전방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건 스탠리는 TSMC의 칩온 웨이퍼 온기판 생산 능력이 2025년까지 월 8만에서 9만 개의 웨이퍼로 증가하면서 이전에 예상했던 7만 개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엔비디아의 호퍼 GPU 수요는 여전히 더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잠재적인 재고 위험에 대한 우려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호퍼 H200 칩은 소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국영 AI 프로젝트에서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블랙웰 칩은 2024년 4분기에 무려 45만 개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에는 100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인 수익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던 인텔에게도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요. 새로운 칩을 공개했다라는 겁니다. 인텔은 화요일에 데이터 센터 사업을 개선하고 경쟁사인 엔비디아와 AMD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인공지능 칩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이 칩인 제온6 CPU와 가우디 3 AI 가속기는 향상된 성능 그리고 전력 효율성을 약속했습니다. 인텔이 AI 분야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갖추고 있음을 한 번 더 증명하려고 하는 시점에 출시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월가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텔의 칩은 아시는 것처럼 예전처럼 인기 있는 제품이 아니라는 점도 아직은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반도체 오늘 분위기 좋으니까요. 국내장의 반도체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외신 컷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정부가 광범위한 경기 부양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중국 관련 미국 주식들이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알리바바, 핀두오더 그리고 JD.com 모두 무려 6% 이상 상승했고요. 유럽 쪽도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범유럽 스톡스 600 지수 그리고 대부분의 업종과 지수도 플러스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안심을 해도 될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명 투자은행 찰스 수왑의 제프리는 팬데믹 이후에 중국 증시의 상승 전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라고 우려감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의 판공성 총재는 이례적인 브리핑을 이번에 했죠.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지만 중앙은행이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50bp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긍정적인 분위기는 퍼졌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은행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고 영래포 금리도 인하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중국 채권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랠리를 펼칩니다. 하지만 유명 투자은행인 찰스 수왑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 증시가 20% 상승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냐. 올해 5월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이 기대만큼 크거나 광범위하지 않았고 자금 출처가 매우 부족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랠리는 그대로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물론 기존 대출에 대한 모기지 금리 인하는 새로운 패키지의 잠재적인 혜택이지만 경제 전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핵심은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물론 긍정적이지만 이 모멘텀이 주식에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는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는 전망이었습니다. 좋은 것은 물론 맞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가져올지 보면서 중국 비중이 높은 관련주들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컷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컷은 ABC 뉴스에서 나왔고요. 골드만삭스의 이야기입니다. 연준이 빅컷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연착륙을 조금 더 유도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문점이 그런데 나왔을까요?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제때 이뤄졌나라는 의문점에서 이런 전망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유사한 초대형 금리 인하는 2000년대 초에 경기 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었다라고 경고합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준 결정이었던 건 사실이었죠. 코로나19 그리고 팬데믹 초기, 거기에다가 그 이전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FOMC가 이 정도로 인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니까요.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이번 첫 50bp 인하는 새로운 방향에 대한 분명한 신호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더 큰 자신감을 가져올 거고 자본 비용을 분명히 줄이게 되면서 올해 말로 향하는 더 많은 전략적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관점입니다. 이런 와중에 간밤에 시티은행에서도 올해 안에 50bp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11월에 한 차례 더 50bp 인하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금요일에 발표되는 핵심 PC 인플레이션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유인데요. 저번 FOMC를 복기해보면 파월 의장은 연준의 최초 50bp 금리 인하는 노동시장 상황이 추가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단호하게 행동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하반기 밝게 보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금요일 PC를 여러분도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4가지 외신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인사이트를 얻으려면 국내 증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통해서 심도 있는 인사이트 얻어가 보도록 하죠.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가 반도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엔비디아가 특히 젠슨 황의 매각 완료 소식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모건 스탠리까지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주면서 반도체 시장이 좋았는데요. 그게 우리 국내 시장까지 퍼질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가 모두 좀 방향성을 지금 잡지 못하고 지금 자리에서 조금 멈춰 있는 그런 느낌들이 좀 많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매도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움직이지 못한다라면 국내 증시 상승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분위기 속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고 엔비디아가 AI 칩, 블랙엘이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도 4% 가까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가 국내에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두 가지 이유는 한 가지는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이 환율에 따라서 이 달러 약세에 따라서 시장을 좀 매도한다라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이유인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특히 HBM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이번에 나올 수 있다는 점. 엔비디아에서 HBM 그동안 생각보다 덜 팔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HBM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됩니다. 블랙엘이 대량 생산에 들어갑니다. 이런 우려감들을 그래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굉장히 좀 어렵게 좀 묶여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투심이 좀 긍정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회복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반도체는 HBM, 엔비디아도 중요한데 마이크론 실적 오늘 밤 그러니까 국내에서 내일 확인할 수 있겠죠. 마이크론 실적까지 잘 넘기게 된다라면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 국내에서는 좀 상승할 가능성, 여기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있을 마이크론 실적까지 확인을 하고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경기 부양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국 부양책 드디어 나왔고요. 그 덕에 유럽과 미국 관련해서는 중국 쪽 시장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도 속아서 정말 이번에는 진짜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상무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중국 경기 부양책 진작 나왔어야 됐고요. 그리고 진작 움직였어야 되는 상황이죠. 중국이 미국만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세웠고 이례적으로 상당히 좀 광범위하게 나타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동산 침체를 통제하고 소비를 올리기 위한 이런 조치들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함께 지준율을 낮췄다.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좀 더 풀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기지 금리도 떨어뜨렸고 2주택에 대한 선불금도 낮출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내수에 대해서 가장 부진했던 이유는 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침체를 개선시킨다. 그러면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거든요. 부동산 침체에 가장 크게 포커스를 맞춰서 경기 부양책을 내세웠고요. 이번 조치로 중국 부동산 시장이 개선이 된다라면 중국 경제에 대한 활성화 가능성 매우 좀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글로벌 증시에서 특히 미국 증시에서 최근 들어서 어제도 그렇고요. 그제도 그렇고 좀 많이 올라갔었던 이유는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내로 돌아와 보면은 국내와 중국 연관 지어 보면 중국에서 경기가 살아나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토목이라든지 철강, 화학과 같은 이런 중공업 쪽 이런 종목들에 대한 수혜,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라면 이런 종목들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 소비 진작책도 나왔죠.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게 된다라면 소비는 늘어나게 될 텐데 중국 소비하면 1번으로 나오는 게 화장품입니다.
중국에서의 화장품 적자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판매량이 빠른 속도로 늘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주가가 올랐었다가 중국에서 뚜껑 열어보니까 화장품 실적이 좀 좋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번에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소비 진작이 된다라면 최근에 분위기 좋지 않았었던 이런 화장품주들까지도 움직임들 좀 상방으로 좀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조했던 화장품 주까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내놔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노동시장에 그래도 아직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번에 이 미국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5.6에서 98.7로 큰 폭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고용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심리에 대한 하락으로 좀 이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고용 시장 불안감, 심리 하락으로 연결됐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게 되겠죠. 금리 인하 다시 한번 50bp 이런 부분들 기대할 수 있게 되고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환율에 대해서도 달러가 또 한 번 약세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달러가 또 한 번 약세가 된다.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한 번 더 떨어진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수급에 단기적으로는 악영향을 줄 수 있고요. 국내로 따졌을 때는. 그렇지만 조금 더 넓게 봤을 때는 유동성은 계속적으로 좀 풀리게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국내 증시에는 환율에 대한 악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동성 풀렸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동성 장세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진으로 보는 외신 네컷 시간이었습니다.